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황혼의 첫날 밤 눈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그날 밤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6월의 끝자락, 장마가 오기 직전의 끈적한 공기 속에서 나는 67세의 신부가 되었다. 이름표를 떼고 달린 웨딩드레스는 없었지만 내 몸에 꼭 맞는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를 달았고 거울 속에 나는 꽤 괜찮아 보였다. 최소한 지난 20회 중 가장 환한 얼굴이었다. 자,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호텔 직원이 부드럽게 손짓했다. 이젠 어머니라는 호칭도 이젠 익숙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낯설게 들렸다. 신부인데 왜 자꾸 어머니래? 난 조용히 웃었다. 강호는 문 앞에서 날 기다리고 있었다. 어쩌면 평생을 기다린 사람처럼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70세. 그 사람은 나보다 3살 위였다. 과묵한 남자. 감정을 입 밖에 잘 안 내는 남자. 사람들은 저런 분은 오히려 마음이 깊다니까 하고들 말했지만 나는 늘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 깊이가 도대체 어디까진 건지, 난 언제쯤 닿을 수 있을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에 올라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 50대에 일했다면 어색하고 민망했겠지만 60대 중반을 넘긴 우리에게 침묵은 오히려 담백했다. 괜히 폰을 꺼내 카톡을 열었다 닫았다. 이 밤에 딸아이가 또 연락 오면 뭐라고 하지? 엄마 잘 도착했어요? 같은 문자는 없었다. 그 애는 내 재혼을 이해하는 척은 했지만 환하게 축하하진 않았다. 며느리도 손자도 오지 않았다. 호텔 복도는 조용했고 키카드를 태그하니 찰칵하고 문이 열렸다. 객실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침대는 푹신해 보였고 창밖으론 야경이 반짝였다. 괜찮으세요? 강호가 내게 물었다. 나는 그제서야 한숨을 내쉬며 응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이 참 이상했다. 세상에 내가 지금 이 남자와 하룻밤을 함께 보내려고 들어온 거구나.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그 의문은 웨딩 플래너도 딸아이도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었다. 그는 옷장에서 슬리퍼를 꺼내 내 발치에 놓아주며 말했다. 좀 쉬어요. 오늘 많이 긴장했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고 그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결혼식 날 밤인데 이렇게 조용해도 되나? 갑자기 고개를 돌리니 테이블 위에 와인 한 병이 보였다. 오, 호텔이 이런 것도 챙겨주네. 혼잣말이 나왔다. 그걸 따를까 말까 고민하는 내 모습이 꼭 TV 드라마 속 어정쩡한 조연 같았다. 마침 문이 열리며 강호가 나왔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저기, 그가 말을 꺼내더니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왜 그래요? 미안해요. 왜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눈물이 뚝. 내가 본 중년 남자의 눈물 중 가장 뜨거운 눈물이었다. 나는 이런 사랑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랑 같은 거 인생 끝자락에선 그냥 추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당신이 내 손을 잡았을 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나는 그 말에 목이 메어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침묵이 감싸는 호텔방, 와인은 여전히 테이블에 남아 있었고 두 잔의 잔이 덜컥거리는 마음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침대보다 소파에서 더 오래 앉아 있었다. 옛날 이야기, 서로의 상처, 서로의 전 부인과 전 남편 이야기까지. 말끝마다 나오는 그땐 그랬지라는 말 속에
나는 그 사람과 나의 인생이 오묘하게 겹치는 걸 느꼈다. 사람이 나이 들면 감정이 무뎌진다던데. 이 밤은 왜 이렇게 선명한 걸까요? 그날 나는 결혼이란 게 설렘도 두려움도 아닌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이란 걸 처음 알았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고 잤다. 햇빛이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들린 건 침대 옆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었다. 스마트폰에서 재생 중인 곡은 쇼팽의 녹턴, 강호가 평소 자주 듣는다고 했던 음악이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옆에 누운 강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얼굴은 어젯밤보다 더 평온해 보였다.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었다. 살짝 내려앉은 눈꺼풀, 입가의 주름, 푹 꺼진 관자놀이. 시간의 흔적들이었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이 사람도 참 많이 외로웠겠구나.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를 빠져나와 호텔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갔다. 창밖에는 도심의 아침이 깨어나고 있었고 테이블 위 와인잔은 어젯밤의 흔적처럼 고요히 남아 있었다. 잔을 들어 설거지를 하려다 괜히 그만뒀다. 이건 그냥 오늘 하루쯤은 이렇게 놔두고 싶었다. 잠시 뒤 강호도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네요. 음악이 좋아서 깼어요. 당신이 틀었어요? 응? 내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밤에는 피곤했을 텐데 잘 잤어요? 응. 오랜만에 누군가 옆에 있는 느낌으로. 그는 씻고 나오더니 웃으며 말했다. 내려가서 조식 먹을까요? 호텔 조식 오랜만이라 기대되네요. 좋아요. 아침부터 상다리 부러지게 먹으면 살찌는데. 괜찮아요. 사랑은 포만감에서 온다니까. 나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이 사람 은근히 웃기네. 이래서 다들 재혼하면 애인이 아니라 친구처럼 지내라 하나 보다.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갓 구운 크루아상과 따뜻한 미역국, 김치, 계란말이까지. 한쪽은 서양식, 한쪽은 한식으로 나누어 퍼왔다. 강호가 내 그릇을 보더니 놀라며 말했다. 아니, 미역국까지? 결혼한 지 하루 됐는데 미역국 먹으면 오래 산대요. 그럼 난 햄 2개 더 퍼올게요. 부부는 균형이 중요하니까.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체크아웃을 했다. 호텔 로비에서 직원이 결혼 축하드립니다. 라고 인사하자 나는 얼떨결에 인사를 건넸고 강호는 수줍게 웃었다. 결혼, 그 단어가 아직도 실감이 안 났다. 로비를 나오며 강호가 물었다. 우리 집으로 바로 갈까요? 아니면 근처 카페라도? 당신 집으로 가요. 커피는 그 집 첫날에 마시는 걸로 하고. 좋아요. 그럼 우리 집이 오늘부터 우리 집 되는 거네요. 택시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보니 세상이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내가 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 가는 중이라는 사실은 도로 위 풍경보다도 더 흐릿하면서도 또렷했다. 도착한 곳은 조용한 단지였다.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단정했고 나무가 많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작은 종이 상자를 내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어제 호텔 들어가기 전에 미리 두고 온 거예요. 현관 앞에. 열어보니 작은 화분 2개와 우산,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우리 집 문 앞엔 늘 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있어주는 것처럼.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현관 문이 보였다.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첫 번째 문. 찰칵. 그가 열쇠를 돌렸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함께 그 집 안으로 들어섰다. 복도, 벽, 조명, 테이블.
익숙하지 않은 것들인데도 낯설지가 않았다.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에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실감이 나요. 가방을 풀고 화분을 창가에 올려두고 옷을 옷장에 정리하고 서로의 물건이 같은 공간에 놓이는 이 과정이 어찌나 조심스럽고 조용한지 마치 누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악보를 넘기는 것 같았다. 낯선 두 선율이 하나의 곡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시작만큼은 꽤 아름다웠다. 저녁 무렵 강호는 손수 된장찌개를 끓였다. 거실에선 라디오가 흘렀다. DJ가 말했다. 오늘 같은 날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들,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나는 그 멘트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정말 신기했다. 그 누구도 축포를 쏘아 올리지 않았고 꽃다발도 없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집 안엔 뭔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새로움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시작되는 거구나. 오늘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다. 우리 둘이 함께 나이 들어갈 공간. 다음 날 아침 커튼을 젖히기도 전에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의 무늬와 창틀의 윤곽이 눈에 들어왔다. 어제 처음 들어온 이 집.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이미 몇 해를 산 사람처럼 편안했다. 옆에 누워있는 강호는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새 냄비, 새 수건, 냉장고 안엔 내가 넣어둔 우유와 미역이 그대로 있었다. 마치 내 흔적이 벌써 이 집에 스며든 느낌. 미역국을 끓이며 손에 익은 동작이 나오다가 문득 멈췄다.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 밥을 짓는 걸까? 혼자일 땐 끼니도 귀찮았고 반찬은 냉동실에 몇 개 채워넣고 끝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다르다. 국이 끓어오를수록 내 안에서도 무언가가 천천히 데워지는 느낌이었다. 냄새 좋다. 강호가 부시시한 얼굴로 거실로 나왔다. 머리는 산발이었지만 웃는 얼굴이 고요했다. 당신이 해준 첫 아침이네요. 첫이니까 미역국이에요. 생일은 아니지만 우리 결혼 시작한 날도 기념일이지. 오늘부터 매년 미역국 끓이는 걸로 하죠. 안 돼요. 나중에 물리면 어떡하려고. 그럼 짬뽕으로 바꾸죠. 국물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TV를 켜자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고 배경엔 언제나 그렇듯 날씨 뉴스가 자리 잡았다. 오늘도 덥겠습니다. 낮 기온 32도 예상되며 나는 숟가락을 들고 중얼거렸다.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식장을 실내로 잡을 걸 그랬어요. 그래도 덕분에 호텔 에어컨 실컷 쐬었잖아요. 맞네. 우리가 덥게 사랑했네요. 강호는 그 말에 소리내 웃었다. 그 웃음이 식탁 위를 가볍게 휘감았다. 우리는 그렇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잘 익어가는 중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조심스레 옷장을 열었다. 내 옷 몇 벌이 어제 정리한 대로 잘 걸려 있었다. 하지만 오른쪽 한 칸은 아직 비어 있었다. 나는 그 빈 공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기엔 뭘 걸까? 앞으로의 시간들을 걸어둘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마트에 갔다. 장바구니엔 두 사람이 함께 쓸 물건들을 하나씩 담았다. 욕실 슬리퍼, 수건, 샴푸, 두 종류의 치약. 강호는 꼭 뭘 살 때마다 내게 물었다. 이건 괜찮아요? 이 색은 마음에 들어요? 당신이 고르면 나는 다 괜찮아요. 그 말이 처음엔 그냥 듣기 좋았는데 계속 들으니까 진심처럼 들렸다. 나를 존중한다는 건 이런 소소한 물음 속에 숨어 있는 거였구나. 계산대에 섰을 때
내 앞에 한 아주머니가 있었다. 남편과 함께 온 듯 했는데 두 사람은 장바구니를 두고 서로 얼굴을 찌푸리며 짜증을 냈다. 아니, 이걸 왜 또 샀어? 내가 언제 샀다고 그래? 당신이 넣은 거잖아. 그 광경을 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렇게 되는 걸까? 우리도 언젠가는. 강호가 내 시선을 따라가더니 슬쩍 내 손을 잡았다. 우린 싸워도 저렇게는 되지 말아요. 알죠? 응? 우리가 싸우면 그냥 말없이 냉면 사줘요. 그럼 당신은 회로 맞불 놓을걸요? 그럼 서로 냉면에 회 얹고 화해하면 되겠네요. 마트에서 돌아와 짐을 정리한 후 우리는 소파에 앉아 잠깐 쉬었다. 햇살이 거실 한가운데로 비쳐들었고 커튼 사이로 먼지가 반짝였다. 나는 그 빛 속에서 생각했다. 이게 진짜 함께 산다는 느낌일까? 대단한 일이 없는데 모든 게 조용히 정리되는 이 안정감. 갑자기 강호가 입을 열었다. 당신 딸은 언제쯤 우리 집에 오게 될까? 나는 잠시 멈칫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제 문자 왔었어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좋은 시작이네요. 응? 내가 딸 입장이었어도 솔직히 좀 서운했을 거예요. 갑자기 엄마가 다른 남자 손을 잡고 있으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내 손을 감쌌다. 우리가 천천히 보여줘요. 서로 아껴주는 모습을 어른이라고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들도 받아들일 시간을 줘야죠. 나는 그 말이 참 고마웠다. 사랑은 꼭 뜨겁게 시작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정하게 오래가면 되는 거니까. 늦은 오후,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도마 위에서 강호는 마늘을 다졌고 나는 물을 썰었다. 손놀림이 겹칠 때마다 부엌엔 은은한 음악처럼 칼질 소리가 울렸다. 창밖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다. 오늘 하루도 저물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무언가 이제 막 피어나고 있었다. 낡은 시간 위에 아주 조용히 새로이 피는 감정. 그게 사랑이라면 이건 꽤 괜찮은 시작이었다. 어느덧 우리가 함께 지낸 지 한 달.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조용했고 또 편안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은 그가 내 딸과 마주하는 날이었다. 내가 먼저 말한 건 아니었다. 며칠 전 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 엄마, 우리 밥 한번 먹자. 강호 아저씨랑도요. 그날 나는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해보다 받아들임이 먼저 온다는 건 정말 있는 일인가 싶었다. 우리 딸이 밥 먹자고 해요. 당신이랑 같이. 그 얘기를 꺼냈을 때 강호는 잠시 멈췄다. 그러고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면도는 칼같이 하고 나가야겠네요. 우리는 작은 한정식 집에서 만났다. 조용한 조명 아래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딸은 생각보다 묻어난 얼굴이었다. 예전처럼 딱딱하지도 않았고 억지 웃음도 아니었다. 강호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어머니 딸 수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없어요. 제가 좀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 시간 너무 소중했을 거예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건 둘 사이의 대화였다. 나는 그저 흐름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반찬을 하나씩 집으며 수지는 말했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많이 편해지셨어요. 전보다 피부톤도 좋아지신 것 같고 너무 오랜만에 누가 제게 따뜻한 말을 해주네요. 전에도 했잖아요. 그땐 며느리 눈치 보느라 듣지도 못했죠. 엄마? 농담이야. 내가 웃으며 말하자 수진도 작게 웃었다.
밥상은 생각보다 풍성했고 대화는 그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근데 두 분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실 생각이에요? 그 질문에 나는 강호를 바라봤다. 그도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살기로 했어요. 이미 시작했고요. 앞으로도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아침 같이 먹고 밤에 같이 TV 보다가 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나눌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수지는 입술을 다물고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만 해주세요. 엄마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그리고 너무 늦게 아프지 않게. 나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다. 딸은 여전히 내 걱정을 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 아이도 엄마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걸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 그 사람한테 기대는 게 아니라 같이 걷는 거야. 앞으로는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게. 며칠 뒤 우리는 단지 근처 공원을 걸었다. 햇빛은 부드럽고 바람은 시원했다. 강호는 내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딸이랑 잘 풀려서 다행이에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편안하니까 딸도 마음을 연 거겠죠. 우리는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다. 종이컵 아이스크림, 반으로 잘라 놓은 걸 하나씩 들고. 그 풍경이 꼭 10대 연인처럼 보여서 나는 피식 웃었다. 왜 웃어요? 우리가 꼭 연애하는 고등학생들 같아서. 그럼 저는 졸업반이네요. 당신은 전학온 정효 1등? 아니요, 저는 양호실 담당이에요. 잔소리 많고 야근 잘 챙겨주는 그런 사람. 그 농담에 그는 웃다가 문득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랑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해져요. 그게 사랑이란 감정보다 더 깊은 거라는 거. 이제야 알겠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맑았고 벤치 위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다. 사랑이란 게 꼭 타오르는 게 아니어도 괜찮구나. 지금처럼 조용히 물드는 것도 괜찮구나.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강호는 내게 작은 상자를 하나 내밀었다. 뭐예요? 선물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데는 서류보다 마음이 먼저라지만 그래도 이건 좀 갖고 싶었어요. 상자 안에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과 그 아래 혼인신고서 사본이 있었다. 내가 써봤어요. 연습 삼아서. 이건 마음의 예행 연습. 나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덮으며 말했다. 마음은 벌써 같이 써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 문서는 나중에 천천히 써도 돼요. 그렇게 우리는 또 한 걸음을 함께 내딛었다. 어느 날은 말없이, 어느 날은 웃으며, 서두르지 않고 늦지도 않게. 가을이 시작되었다. 커튼을 젖히면 선선한 바람이 밀려들었고 창밖 가로수는 서서히 색을 바꿔가고 있었다. 아침마다 나는 조금 일찍 눈을 뜨고 강호보다 먼저 커피를 내렸다. 하루하루의 리듬은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되었고 이 집도 어느새 우리 집이 되었다. 어느 날 강호가 말했다. 다음 주에 친구 부부가 놀러 오고 싶다는데 괜찮아요? 우리 집에요? 응. 내가 결혼했다고 하니까 다들 궁금하대요. 나 준비해야겠네요. 너무 편하게 살았더니 살도 좀 찐 것 같고 그게 좋아요. 너무 예뻐져서 친구들이 실망할까봐 걱정이에요. 나는 웃으며 대꾸했다. 그럼 접시라도 새 걸로 꺼내야겠어요. 하도 둘이서만 먹다 보니까 깨진 그릇으로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날 친구 부부가 왔다. 거실엔 국화차 향이 은은히 퍼졌고 테이블 위엔 내가 직접 만든 잡채와 갈비찜이 놓였다.
야, 이게 다 당신이 한 거야? 아니요. 옆에 있는 요리사님이 도와줬어요. 강호는 멋쩍게 웃었고 친구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얼굴이 다르다. 그 말에 나는 그냥 웃었다. 요란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말, 그런 말을 요즘 자주 들었다. 식사 후 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다가 조용히 거실을 바라봤다. 강호는 친구들과 얘기하며 자꾸 내 쪽을 힐끗힐끗 봤고 나는 눈이 마주칠 때마다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렸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크게 웃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밤,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서 우리는 소파에 앉아 늦은 차를 마셨다. 라디오에선 조용한 트로트가 흐르고 있었다. 강호가 말했다. 아까 당신 웃는 모습 정말 좋았어요. 그건 내가 안 늙었단 뜻인가요? 아니요. 잘 늙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늙는 것도 칭찬이 되는 나이네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다 늙어도 누군가에게 예쁘다 소리 듣는 거. 그러네요. 살아보니 결국 그런 말 한마디에 하루가 따뜻해져요. 우리는 그렇게 늦은 밤까지 앉아 있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침묵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바람이 창문에 스치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그 순간 문득 강호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아직도 가끔 겁나요. 뭐가요? 내가 이 감정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건 아닐까 하고. 나는 그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아니에요. 당신은 딱 맞게 도착했어요. 내가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에 작은 일기장을 꺼냈다. 첫 장에 이런 글을 써놓았었다. 새로운 사랑은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지금 너무 평온하게 사랑하고 있다. 이제는 두 번째 장에 쓸 차례였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었다. 누군가를 믿는 건 다시 살기로 결심하는 일이다. 그게 누구든 그 나이가 몇이든. 며칠 뒤 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주 주말에 애들이랑 갈게요. 그래, 갈비 재워놓을게. 강호 아저씨 계시죠? 응, 옆에서 빨래 개고 있어. 에이, 엄마, 일만 시키지 말고 도와줘요. 수진의 목소리가 밝았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이젠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엄마는 지금 잘 살고 있어. 전화가 끊기고 나서 강호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잘 살고 있네요. 지금 이대로면 참 괜찮은 인생이에요. 이제 정말 많은 게 달라졌다. 하지만 내 안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내가 누군가와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 가을처럼 조용히 따뜻하게 나를 감싸고 있었다. 오늘은 그냥 혼자서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가을이 깊어져서일까? 아니면 나도 조금 더 안으로 깊어졌기 때문일까? 나무잎이 하루하루 색을 달리하는 걸 바라보는 게 요즘 내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강호는 아침 일찍 장을 보러 나갔다. 이따가 돌아오면 또 내게 김장하자고 할지도 모른다. 그럴 땐 괜히 투덜거리면서도 김치 쏘는 내가 버무리겠지.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이 낯설지 않게 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혼자라는 건 익숙해지면 편한데 편하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었다. 지금은 누군가가 내 하루의 온도를 함께 맞춰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게 되었다. 가끔 이 집의 조명이 너무 부드러워서 이곳이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그럴 땐 조용히 거실 한켠에 놓인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본다. 사진 속 나는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표정을 다시 찾은 사람처럼 웃고 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특별한 날은 없다. 기념일도, 생일도, 명절도. 그냥 두 사람만의 날이 조용히 쌓여간다. 요즘은 이런 생각을 자주 한다. 내가 이 사랑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물음 뒤에 따라오는 대답도 있다. 그래도 알아서 다행이다. 사랑은 젊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걸, 행복은 요란해야만 귀한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이제야 비로소 이해했다. 이제 내 하루엔 말없이 함께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매일 아침 나에게 커피를 내리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었다. 딸과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가끔은 툭툭 장난을 던지듯 메시지를 보내온다. 강호 아저씨, 오늘도 설거지 했어요? 엄마, 김치 너무 짜게 하지 마요. 이제 그 애의 말투에서도 어느 정도의 안심이 느껴진다. 시간이 지나면 서운함도 무뎌지고 불안도 그늘을 벗는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다정한 일상들이다. 이제 나는 자주 거울을 본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을 보며 예전 같았으면 한숨을 쉬었을 텐데 요즘은 그 주름 속에 웃음이 들어있는 걸 본다. 사랑받는 얼굴은 그런 모양인가 보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 나이에 사랑이 다시 올 줄 몰랐던 적 있으신가요? 혹은 그저 말없이 옆에 앉아줄 누군가를 오래 기다린 적 있으신가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채널을 보는 모든 분들과 함께 조용히 귀 기울여 드릴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따뜻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 한켠을 포근하게 데워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랑이 꼭 당신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